이거 중요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요. 뭐 소문은 계속 나 있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불거진 모양이네요. 네. 그 당이 참 쉽지 않아요. 아, 참 이게 당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것도 또 한번 참 욕먹을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에 뭐 정당 같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욕먹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죠. 네. 이제 어떤 면에서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저기 조국혁신당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당 만들지 마라. 그 당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설프지만 70년, 80년을 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 예, 지도자를 김대중 배출하고 노무현이라는 만들고. 걸출한 정치 지도자도 네, 네. 있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게 엉성하지만 자정이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념적 뿌리와 그다음에 그 국민들 속에서의 뿌리가 없는 정당들은 쉽게 위기에 노출되고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아니 근데 조국 전 대표 지금 뭐 교육연수원장인가 이 양반이 자기 이름을 딴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법학자였잖아요. 또 제가 네네. 기억하는 이력 중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했었어요. 네네. 3년 동안. 그럼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진보적 법학자로 뭐 활동했으니까. 근데 지금 강미정 대변인 저 말에 따르면 8.15 때 석방대 나온 다음에도 한마디도 안 했고 그전에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실망스러운데요. 새빙선 같은 좀 왼쪽에 있겠다는 정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사회권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죠. 네. 사회권이라는 게 이런 평등에 기초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인권이라는 그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도 선거 때는 이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끝나고 난 뒤에서는 좀 사람 이름은 빼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조국 씨, 조국 전 교수 다 좋은데 하여튼 이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 또 하나는요. 그거 뭐 이 당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확히 6대6으로 갈려가지고 거기도 당권파가 있고 최근에 어떤 의원이 이제 당권파에서 비당권파로 넘어가서 드디어 6대6이 됐다. 그래서 뭐 싸운다는데 밖에서 볼 때는 좀 죄송합니다만 유치한 거 아닌가요? 그 말씀대로 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들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당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12명이라는 게 의석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이랄까? 그때 새빙선 개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돌파해 주거나 뭐 이런 역할. 저는 그냥 이벤트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벤트 정당.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유시민 장관이 만들었던 개혁당보다도 못해요. 네. 네. 그때는 유시민 심상정 했던 아니요, 유시민 따로. 혼자 했죠. 예. 혼자 그때. 천호선. 예, 그런 그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만들었던. 네네네. 그때 이제 그만 해도 유시민 기억나는 게 김원웅 광복회장, 네네네. 뭐 김종대 의원도 거기 출신일걸요. 저도 그때 잠깐 이중당적이고 네네. 뭐 오래됐으니까 밝힙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정당은 실제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념 노선에서 유럽식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짰어요. 짰는데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념과 제도거든요. 그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이라는 하나의 이념적 방향은 정해놨는데 그게 있으면 정책 과제가 나와야 돼요. 몇 대 정책 과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집권하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머릿속에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존중이든 그렇죠. 뭐 농어민, 뭐 기층 민중이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신장식 의원이나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너네 진보 정당 할 거면 계급 정당 하든지, 뭐 아니면 유럽식 사민주의 정당 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하고 합당하든지, 뭐 분명히 해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프게 얘기한다면 조국당은 민주당에서 뭐 명언 내밀기 어려운 사람들 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한 사람 조국 가까운 사람들 조국 대표의 팬덤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임시 정치 결사체죠. 근데 이게 강미정 대변인 같은 사람 계속 신호음을 울렸을 텐데도 여전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아이고 참 하여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 정치 결사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정치 결사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당은 때로는 비민주주의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보다 정당 간 민주주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당제, 다양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 정당이 결사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원 민주주의라고 해서 규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원 민주주의라고 해서 교육과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결사체가 민주적이라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정당 이론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소득 재분배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 민주적 성격이 많은데 있죠. 우리 헌법이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헌법이 쉽게 말하면 진보 좌파적 성격이 그렇죠. 네, 그 네, 유진호 네. 박사가 네. 그 사회민주주의 운동하다가 네. 그 친일한 분이라서 네. 하여튼 그러고 이제 국민 경제도 성장해야 되는데 균형 있게 균형이란 단어가 많고 네, 맞아요. 이렇죠. 그러니까 근로대중도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건 좌파적인데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서로가 묻는 거죠. 그러면 소득 분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네네. 가장 밑에하고 가장 위하고 소득 격차가 아이디얼은 3배인데 너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런 거 내놓으면은 제대로 맨 위에는 쓸만한 그냥 정당이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맨 밑에는 저 나락이 아니라 이런 게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생활을 제가 한 4-5년 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보니까 그냥 김대중 노무현 때로 돌아가면은 거의 그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네. 민주당은 계급 정당이 아니고 계층 정당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괄 정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김대중 정당, 평민당이든 그 당이 새천년 민주당이든 부족한 부분, 왼쪽 부분은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당이 채우고. 채워주고 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치는 게 아니에요. 네. 병행이에요. 따로 양립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식 민주당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두셨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쓸데없는 좌편향을 겪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제 무상 시리즈 논란인데 무상 시리즈를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 과제예요.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무상으로 가면 진보고 그다음에 선별로 가면 보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교육비거든. 국방비가 교육비 아니라 무상으로 다 하잖아요. 네. 의무로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의무 의료보험 다 하잖아요. 교육 종사자들 인건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이게 네. 임의의 결정선을 자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념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개헌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질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자유주의를 빼려고 했어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네. 정말 잘못한 그 구좌파 구진보 그러니까 말에 갇힌 사람들, 말의 감옥에 갇힌 그렇지, 사람들. 무지몽매한 자들이 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바보요. 무지한 바보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자유를 극우 세력들의 전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선물로. 바보예요. 바보게 그쵸? 좌파들이 좋아하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네. 인터내셔널 가라고 알죠? 네. 공산당 사회주의들이 네네. 부르는 노래. 거기도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그럼요. 자유, 평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유는요. 평등이든 사회적 연대든 모든 것에 앞서서 아니, 자유가 있어야지 평등도 있고 연대도 있는 아니 거예요. 해방되기 전에 자유로워야 해방이 그렇죠. 해방이 자유인데요. 네. 근데 이 바보 무지몽매한 그러니까, 그 가짜 좌파 진보들이 자유를 빼려고 한 거예요. 네. 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경제에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만 들어서 반발감이 있는 건데 네. 진짜 자유를 줘야죠. 그렇죠.